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홍콩 시위 이야기 해보죠.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며칠 전엔 충격적인 장면이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시위자의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실탄을 쏘는 모습이었는데요. 홍콩 시위자가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 벌써 3번째입니다. 4차례 홍콩 시위에 참여하셨고 최근 한국에 온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호라이 부의장을 직접 만난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와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도 홍콩 시위 관련해서 저희하고 인터뷰하셨었는데 그때 교수님 이야기도 시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또 경찰의 진압은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네. 좀 예상 밖의 일이죠. 훨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 10월 5일 날 이렇게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계엄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엄을 넘어가지고 그냥 전쟁 상태가 같거든요. 준전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점은 지난 10월 31일 북경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가 폐막했습니다. 10월 31일에. 예. 사중전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갱질이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고 좀 유화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폭력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때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홍콩은 그냥 아수라의 도가니 혹은 전시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격 사건 나기 전에 또 여성 시위자 한 분이 또 사망했고 네. 그 어머니가 또 스스로 네. 목숨을 끊었고 네. 근데 홍콩 분들은 그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네.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80년 광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의혹과 이런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홍콩 정부가 발표하는 걸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위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걸 해보고 하자고 하는데 지금 홍콩 정부가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실탄을 쏜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고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탄을 쐈단 말이에요. 네,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10월 1일 날 1차 총기 사고 날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11월 11일 날 총기 사고 날 때 영 양상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예. 10월 1일 날은 보고 있으면 그 경찰 한 명이 시위대에 쌓여가지고 쇠파이프가 있는데 위협을 받았다고도 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도 총을 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시위 중에서 시민 한 명이 경찰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다른 시민이 그 옆으로 가다가 그냥 비무장 상태에서 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총기 사고가 난 거죠. 예. 조준 사격을 한 것 같고요. 예. 이건 다른 쪽에서도 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한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콩 정부의 방침, 경찰의 지침 이런 게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 근데 경찰이 이렇게 실탄까지 사격하면 네. 시위가 조금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극하는 건데? 이제 지금 홍콩 시민들이 또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3주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진핑 정부나 캐리람 행정장관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강경 대결을 하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세계 시민사회도 보고 있는데 홍콩 시민에 대해서 놀라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도 좀 경이롭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주동자에 대한 테러 같은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때 10월 16일 날 그 지미샴 그 민간인권전선 의장이 그때 테러를 한번 당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지금 퇴원한 상태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유명하니까 테러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고요. 지금 거기는 그냥 무법천지죠. 그냥 경찰이 뭐 일단 체류탄 자체부터 중국제로 바뀌면서 그 안에 성분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공공연한 공공장소에서 그냥 뭐 사람을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놓고 스프레이 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테러를 당한 건 유명하니까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할 때는 주위에 있는 다른 시위자가 꼭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혹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물어보고 영상을 찍고. 네. 그러니까 불신이 심해진 것 같은데. 실종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80년 광주와 비슷하다 지금이 이런 이야기도 한국 분들에게 많이 한다면서요. 예. 처음에 이제 홍콩은 우리랑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뭐 80년 광주에서 그다음에 87년 민주화에서를 거쳐가지고 16년 촛불혁명 이렇게 갔는데요. 홍콩은 그냥 8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집회, 우리 촛불 집회처럼 진행되다가 그 9월 4일 날 그다음 송환법 7회부터는 조금 이렇게 거리 투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는 사실상 계엄 상태고요. 거기는 우리와 반대로 평화롭게 시작했다가 가두 투쟁이 되었다가 지금 거의 계엄 상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테러리즘이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이러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단 말이죠. 네. 이러면 사상자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계속 사상자가 나오겠죠. 특히 거기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네. 예. 그 시진핑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진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 덩소평이 이야기했던 일국양제 그게 사실상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원차이나 이야기하면서 홍콩을 중국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더 크게는 1842년에 그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때 이제 홍콩이 할양되죠. 중국으로부터. 할양되는데 지금 시진핑의 생각은 그때 1841년 이전 상황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가고 지금 홍콩은 거기 위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존재이고 그건 아예 중국 내부로 흡수해버리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뚜렷한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지금 10월 말 이후 11월부터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1,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송환법 반대로 문제가 불거졌고 송환법은 철회가 됐고요. 네. 지금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래 행정장관 직선제는 그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예. 50년 동안 그러니까 2047년까지는 일국양제로 가자고 했던 거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거기 보통 선거에 의해서 홍콩이 예전에 하던 대로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뽑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려보낸 거죠 지금. 네. 예. 지금 간선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죠. 예. 여론조사를 하면 10월 말에 한번 하면 캐리남은 73% 정도가 반대를 하거든요. 예. 중국 정부도 원치 않는 중국 홍콩 시민들이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 입법회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홍콩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이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서남문 사고가 터진 지 사건이 터진 지 1989년이니까 30년이거든요. 30년인데 지금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때는 천안문은 그래도 북경 안에 보는 눈들이 오히려 많은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뭐 지금 북경에서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지역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갖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홍콩을 사실상 이전의 홍콩의 모습 특히 영국이 만들어놨던 그런 모습을 지우겠다 이런 게 뚜렷한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한국에 온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 인권전선 라이하노 부의장을 만나셨죠.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한 공유고요. 아시아 민주주의랑 연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래도 시진핑 정부가 좀 시위대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연대해 줄 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얼마 전에 그 세계 48개 도시들이 홍콩 지지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공동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거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걸 도와주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홍콩이 원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지지 예. 그리고 연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콩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홍콩 청년들이 지금 세계 시민사회는 23주 동안 그런 탄압을 겪고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연대의 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중문대에서 그 경찰이 진입 난입했는데요.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 서명들이 지금 홍콩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내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라이하노 부의장이 홍콩 대학생의 사망을 보면서 이한열 열사가 떠올려지더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뭐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이한열은 87년 민주화 과정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그때 힘이 팽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군부 정권과 이쪽이 팽팽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콩 상황은 그냥 80년 광주 같습니다. 한쪽으로? 네. 예. 한쪽으로 훨씬 심하고요. 지금은 거기 뭐 87년 민주화 과정은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홍콩은 광주처럼 진짜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고요. 그때도 시민군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무참하게 조금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홍콩은 지금 뭐 이한열 때의 87년이 아니라 80년 광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위대가 원하는 것, 네. 최종으로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 민진 의장 그 지미 샴하고도 인터뷰를 해봤고 이번에 온 에릭이라고 그러는데요. 얀을. 그리고 원익무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은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냥 오토노미 자치를 원한다.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체제 그리고 보통 선거를 해왔던 홍콩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리더십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다오. 뭐 자치를 원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국 양제, 행정장관 직선제 이것만 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그 같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면 독립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없고. 예. 예. 이게 뭐 그러면은 어렵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간 게 아니고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중국이 워낙 또 중국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위의 이면에는 홍콩의 지금 어려움이랄까요? 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악명 높다는 부동산 값이라든가 예, 또 실업 또 차별 불평등 이런 게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지금 제일 큰 게 이게 홍콩이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 계속 중국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그 인건비는 낮아지고 대신에 살 집은 부족하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예. 그 뭐 사회경제적으로는 정치적인 걸 넘어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거기 불평등은 심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예. 특히 그건 그 20대 청년, 10대, 20대 청년에게 가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뭐 그냥 50대 이상은 우리나라 일정 안정성을 갖고 있고 지금 홍콩에는 중산층 이상은 이 운동에 크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10대, 20대들이 아주 크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처럼 그게 지금 20대 청년들이 지금 그 홍콩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인건비는 낮추고 부동산 값은 올려놨으니까 중국 사람들 본토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을 테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터져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면도 있지만 최초의 문제의 시발점은 홍콩 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홍콩 중앙정부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이번에 자기들이 홍콩을 완전히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홍콩은 결국은 그 기존에
그 자유주의 체제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경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홍콩 시진핑 정부는 그 홍콩의 그 기능을 안으로 들어가겠다. 심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같고요. 자본 빠져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가장 먼저 중요하게는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캐리람 행정장관 예. 크게는 시진핑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송환법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 자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캐리람은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 지킨다고 자기는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뭐 최근에도 사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 3월에 중국에 전대가 있거든요. 예. 전대까지는 그 이전에는 경질을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특히 영국 외신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10월 31일에 있던 그 전대 중앙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면 힘에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캐리람에게 엉뚱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경질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냥 간손으로 중국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럼 하나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금 만약에 시민이 그 힘이 커지면 제가 보면 한 시나리오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타협적으로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예. 홍콩 시민들이 인정하고 중앙정부도 용납할 수 있는 정도 인물이라도 먼저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콩 언제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간 게 제가 뭐 10월 5일 날 예. 거기 그 복면법이 시행될 때 복면건지법이 시행될 때 그때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예. 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24일 날 거기 지방선거 입법회의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쯤 해가 저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예. 그때 가서도 홍콩의 시민단체 분들이랑 만날 계획이시겠죠? 예, 지금도 뭐 글로벌해졌으니까 지미 샤미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왓츠앱 맵으로 계속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홍콩 시위하시는 분들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지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것 같네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지금 좀 그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홍콩의 지지선을 해달라. 특히나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뭐 민주화를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정치적 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예.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크게 좀 지지하고 지미샤미 테러로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정도 방문해주고 이러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왔던 이게 야안도 좀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들 좀 만나기만 해달라 이랬는데도 아마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말고는 다 예. 기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호소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민주주의의 선배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지금 48개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지지할 때도 처음에는 홍콩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요. 우선순위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계속 한국 정치권 여기서 이렇게 뭐 도움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순위가 예. 밀려가지고요. 지금은 아마 중요도에서 좀 후순위에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경제 문제 이런 게 제일 크겠죠. 미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하고 의회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행정부인 대통령 뭐 트럼프는 지지하기가 힘들 거고요. 예.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인권민주법이 통과된 것처럼 또 이렇게 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300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한 10명 정도라도 지지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홍콩에서도 기대하는 건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홍콩의 미래 그래도 밝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홍콩 젊은이들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시위에도 많이 참여하고요. 예.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그 뭐 청년들이 하는 공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소한 견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견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느끼는 거는 홍콩 시위는 그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밀레니얼스 세대 두 개를 비교하면 오히려 홍콩이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참 어렵네요. 네. 그래요. 예, 홍콩의 시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당장 그 다치는 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